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영어랑 과학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우리 문제 마저 풀어보고 과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먼저 볼게요.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푸는 요령은 동일합니다. 답변과 뭐 이런 대화가 있으면 B가 말하는 답변과 A가 말하는 질문에 비동사라든지 뭐 일반 동사라든지 주어라든지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지면 돼요. 함께 살펴볼게요. 땡땡땡 he played the violin. 자, 일단 일반 동사가 나온 게 보이네요. 그리고 주어가 나왔죠. 그리고 물음표가 돼 있어요. 자, 그랬더니 답변은 no, he 주어 왔고 doesn't, does not이 온 걸 볼 수 있죠. 자, does가 온 까닭은 일반 동사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이에요. 일반 동사에 대한 답변. 자, 그러면은 요 play 일반 동사가 의문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뭐였는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he니까요. are는 안 될 테고요. do도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럼 is랑 does 중에 하나일 텐데요. play라는 일반 동사가 이미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s 같은 비동사는 올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does가 되겠습니다. 자, do나 does 요 녀석들은 일반 동사의 의문문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do나 does가 과거형으로 갔을 때 did의 형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does였어요. 자,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B의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does, she. 자, she 일단 주어 물어봤네요. does she like 일반 동사였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까?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답변이 yes냐, no냐 갈리게 됐네요. 자, 그럼 두 개를 일단 다 써볼게요. yes. 그 다음에 no. 자, 답변이 올 때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yes인지 no인지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 와주는 거죠. 자, 그럼 주어를 볼게요. 그 다음에 올 주어는요. 그녀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답변도 그녀, she가 와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does로 물어봤으니까요. 답변도 does로 올 거예요. 얘도 does로 오겠죠. 대신에 no는 부정이기 때문에 does not. 그래서 doesn't가 와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나 아래 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Yes, I can 아니고요. No, you don't 아니고요. Yes, she does. 아, 3번이 정답일 걸 알 수 있었네요. 4번 No, they are. they니까 아니죠. 주어만 봤어도 she를 봤다면 주어만 봤어도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요번 문제는요. 시제에 관련된 거예요. 시제. 이제 단어의 뜻을 하나씩 알아야 되는데요. 핵심이 되는 단어만 몇 가지 알아두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자, they 그들은요. fishing 낚시를 한대요.
yesterday, 어제. 자, 어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제는 현재, 과거, 미래. 셋 중에 과거에 해당되는 단어였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 여기 들어갈 시제도 과거 시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 찾아볼게요. go. 아니죠. 이거 현재예요. went. 자, 요 녀석이 맞습니다. went. went란 녀석은 go의 과거형이거든요. 그래서 뭐 뜻은 갔었다. 요 정도가 되겠죠. 갔었다. 발음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will go. 자,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예, 아니고요. are going. are going. 자,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뒤에 ing. are going. yesterday니까 are going 하면 얘도 현재잖아요. 그쵸? 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도 아닌 거죠. 얘는 현재, ing, 진행 시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 시제. 그래서 정답은 yesterday, 어제를 나타내는 went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이 요거 yesterday 요것만 알면은 과거 시제 딱 하나 찾아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6번 문제 볼게요. I 땡땡땡 at a hospital. 자, 끊고 last month. 자, last month. last 지난 month 달. 자, 지난 달이에요. 그러면은 과거. 그럼 여기서 과거를 나타내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과거 시제의 일반적인 형태. 어떻게 생겼냐면요. 동사 원형에 ed가 붙어 있으면 되는 형태였어요. 자, 그럼 ed 어디에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동사 원형이니까요. 그냥 현재 뜻을 나타내고요. 얘는 will 있으니까요. 미래 나타내고요. 얘는 be 플러스 ing니까요. 얘는 현재 진행 시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worked. 과거형을 나타내는 worked 였습니다. 됐죠? 자, 요 단어 헷갈리실 텐데요. hospital. 미국식 발음으로는 hospital 이렇게 하고요. hospital. hospital. 병원이란 뜻이에요. 발음 그대로 읽으면 뭐 hospital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네요. hospital이라고 읽는 게 미국식으로는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병원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1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네요. 이번에는 아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요것도 시제에 관련된 문제예요. I went. 자, 과거 시제네요. I went to 남산. 남산에 갔었대요. 과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요. 과거를 나타내는 게 와야 하는 거죠. 그럼 과거가 아닌 것만 찾으면 돼요. Last Sunday. 지난 일요일. 과거죠. 2번. 2 days ago. 이틀 전에. 과거네요. 3번. tomorrow. 내일. 자, 얘가 미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tomorrow가 되겠습니다. 4번 yesterday. 어제.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 went를 통해서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힌트만 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얘도 윗문제랑 비슷해요. My family went. 과거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은 알맞지 않은 거니까 과거가 아닌 것만 고르면 돼요. 1번 tomorrow, 내일. 벌써 1번부터 정답이 나왔네요. 2번 yesterday, 어제. 어제는 과거죠?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 과거고요. 3 days ago, 3일 전에. 예, 마찬가지로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과거가 아닌 내일, tomorrow.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Did you see the movie Avatar? 당신 봤습니까? 영화를. 어떤 영화요? 아바타. 아바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아바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앞에 의문문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볼 거예요. 자, 주어는 you예요. 당신한테 묻고 있고요. 질문할 때 see, 일반 동사 대신에 did를 대신 데려왔어요. did. 그러면은 답변에서도 did가 들어가 있는 녀석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no 이니까 not이 들어가야 되고요. did 들어가야 해요. 따라서 did not, didn't.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앞에 두 단어만 보고 did not, 요거 no까지 세 단어겠네요. 세 단어 보고 did not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다음 대화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윗문제가요. 위에서 아래 답변의 빈칸에 말에 들어갈 걸 찾는 거는데요.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앞에 두 개를 봤듯이 밑에서도 앞에 두 개를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Yes, I did. 자, 그러면 여기 did 있으니까요. did 그대로 올라가 주면 됩니다. 정답은 2번. 간단하죠? 참고로 요 did 까먹으셨을까봐 알려드릴게요. did는요, do의 과거형이에요. do 혹은 does라고도 사용이 되죠. do, does의 과거형 did가 되겠습니다. did. 자, 넘어갈게요. 21번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알맞은 것 고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Where. 자, 이거 첫 번째 시간이었나요?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의문사였어요. 의문사에는 6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 where이었습니다. 어디에?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장소를 묻는 거죠.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요. Where did you go? 어디에 갔었니?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지난 주말에 당신은 어디에 갔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did를 보아하니 과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go가 힌트가 와야 하는 걸 알 수 있죠. did랑 go가 합쳐진 형태라고 할까요? go의 과거형이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go의 과거형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정답은 went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go, 얘가 현재형이고요. went, 요게 과거형. 그리고 gone, 얘가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go, went, gone. 이렇게 형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자, 22번 볼게요.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얘도 의문사가 조금 나왔네요. 이번에는 what이 등장했어요. 무엇을 이란 뜻이에요. 자, 끊을게요. What did you eat? 무엇을 먹었니? For dinner yesterday. 어제 저녁을 위해서 뭘 먹었니? 어제 저녁밥으로 뭘 먹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did하고 eat의 뜻이 모두 들어간 단어를 찾아야 돼요. did는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eat는 먹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먹다를 합쳐서 먹었다 라는 뜻이 되려면요. 정답은 ate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단어를 사실 외워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짚고 넘어갈게요. eat 과거, 그리고 ate eat 현재, ate 과거, 그리고 eaten 과거 분사,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세 개를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되셨겠죠? 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단어들을 안 보는 까닭은, 못 보던 단어도 안 다루는 까닭은 이 녀석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3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B에 대한 A의 질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먼저 답변해 볼게요. She is reading a book. She is, 그녀는 하고 있습니다. reading, 읽고 있어요. 뭘 읽고 있냐고요? A book, 책을 읽고 있어요. 그녀는 책을 읽고 있다. 그녀는 책을 읽는 중이다. 왜냐면은 B에다가 ing니까 현재 진행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요. 질문은요.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니? 가 적당하겠네요. 그녀는 책을 읽는 중이다 라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뽑아내야 할 것은 단어 하나하나를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핵심 단어 몇 가지만요. 일단 그녀, she 뽑아낼 수 있고요. 무엇을, what 뽑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하고 있다, do, 그리고 ing가 오겠죠. doing,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래서 she, what, doing 요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간 보기를 골라주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Did you have lunch? 아무것도 없죠. What is she doing? what도 있고요. she도 있고요. doing도 있어요. 나머지 정답 먼저 볼게요. How are you doing? 자, doing은 있어요. 하지만 she가 없으니까 탈락하고요. When does she get up? 자, she 있지만요. when, 언제인지를 묻고 있어요. 언제는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 What is she doing?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니? 가 적당하겠습니다. 사실 요 what이라는 거 하나만 뽑았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의문사에 대한 것을 외우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속 마리의 행동을 알맞게 표현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지금 마리, 요 아이가 마리인 것 같아요. 마리는 뭐 하고 있나요?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것. 꽃에 물을 주고 있는 중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지금 핵심이 되는 단어가 꽃하고 물을 주다.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꽃은 영어로 flower 이고요.
물을 주다. 물을 주다. 얘는 water이라고 합니다. water는 물 자체이기도 하지만 물을 주다 라는 의미도 함께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간 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플라워는 공통으로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water가 들어간 단어는 water가 들어간 문장은 2번이 되겠네요. Mary is watering flowers.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시가 어떤 뜻인지도 볼게요. Mary is cutting flower. cut, 자르다 라는 뜻이에요. 마리는 꽃을 자르는 중인 거예요. 자르다. 세 번째, Mary is drawing flowers. drawing은요, 그리다예요. 꽃을 그리는 중이다. 네 번째, Mary is picking up flower. 꽃을 골라 들고 있는 중이다. 뭐 차를 탈 때 일행을 픽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픽업을 여기다 사용한 거예요. picking up, 골라 들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있다. 넘어갈게요. 그림 속 소라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요 아이가 소라인 것 같네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소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 지금 보니까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거네요. 의자에 앉아 있다. 자, 의자. 요 단어 중요해 보이고요. 앉아 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자는요. 영어로 chair. chair. 이렇게 읽고요. 앉다. 앉아 있다. 요거는 sit. 앉다. sit.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단어가 모두 들어간 문장을 찾으면 되겠네요. Sora is sitting. chair. 자, 요거예요. 1번. 그래서 나머지도 함께 볼까요? Sora is washing the dish. 자, wash. 씻다. dish. 접시. 접시를 씻어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는 거겠죠. 3번 play with a ball. 볼과 함께 play, 놀고 있어요. 공을 가지고 놀고 있다 라는 뜻이죠. 4번 Sora is swimming in a pool. 소라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sitting on a chair. 의자에 앉다 가 되겠습니다. 24, 25, 26번은 계속해서 단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자, 26번. 그림 속 톰의 행동을 표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 녀석이 톰인 것 같아요. 톰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세차하고 있는 거죠. 차를 닦고 있는 거죠. 닦다. 저는 이렇게 쓸게요. 자, 차는 영어로요. car이고요. 닦다는 위에서 했다시피 씻다, 닦다 이런 의미를 지닌 wash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모두 가진 녀석이 정답이 되겠네요. watching TV 아니고요. washing a car. 자, 요게 맞네요. Tom is washing a car. 차를 씻다, 차를 닦고 있다. 3번 Tom is playing baseball. 톰은 야구를 하고 있다. 자, 요 베이스볼
야구입니다. 4번 Tom is listening to music. 톰은 음악을 듣고 있다. 4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잘 풀고 계신가요? 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깝긴 해요.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27번 다음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하고 묻고 있죠. 자, 요 여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여자 she 라는 단어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그림 picture 뭐 그리다 paint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요 단어들이 나온 거 찾으면 되겠죠. she 다 나오니까 얘는 생략하고요. reading a book 책을 읽다 아니고요. playing football 풋볼을 하다 아니고요. taking a shower 샤워를 하다 아니죠. painting a picture 그림을 그리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되었건 그림을 그리다 요 그리다라는 의미가 되었건 간에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만 알고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8번 그림을 설명한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 보람 어이쿠 빨간 글씨네요. 보람이라는 사람과 톰이라는 사람과 제인이라는 사람과 민호라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자, 보람은요. is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다. 맞나요? 보람이가 지금 책을 읽고 있나요? 아니죠. 틀린 설명이고요. Tom is walking around. 톰이 walking, 걷는데요. working, work. 걷다. 주변을 걸어다니고 있나요? 아니죠. 가만히 앉아있어서 게임하고 있죠. 2번도 틀린 설명이에요. 3번 Jane is talking on the phone. 제인이 핸드폰으로 대화를 하고 있나요? 제인은 그렇지 않죠. 틀린 설명이고요. 네 번째 민호 is sitting. 민호는요 앉아있어요. 어디 앉아있냐고요? next to Jane. 제인 옆에 앉아있어요. 민호는 제인 옆에 앉아있다. 아, 4번이 맞는 설명이었네요. 만약에 요 next to Jane 요 부분을 보셨다면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next to 뭐뭐 옆에 라는 뜻입니다. 자, 29번 볼게요. I will go fishing. 자, I will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네요. I will go fishing. 나는요 낚시를 갈 거래요. 그럼 여기도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tomorrow 내일. 얘가 미래네요.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볼게요. yesterday 어제 과거죠. last night 어젯밤 지난밤 과거고요. 2 days ago 이틀 전에 요거도 전이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죠. 과거가 되겠죠. 틀린 설명이라기보단. 그래서 정답은 미래를 나타내는 내일 tomorrow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re you going to visit your grandparents? Are you going to visit your parents? Are you going to 너 이거 할 거니? visit 방문할 거니? your grandparents. 자, 요 grandparents 요거 처음 나온 단어 같은데요, 우리. 그랜드 페런츠
조부모님이란 뜻입니다.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그랜드 페런츠보다 앞에 있는 시제가 중요한 거죠. 자, 앞에 시제 보면요. Are you going to? Are going 이런 게 나와요. Are going 현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현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현재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를 나타내는 거 visit, visited, visiting, will visit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근데 are going이 현재 진행의 의미도 있지만요. 지금 문제를 보면은 너의 조부모님,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할 거니? 라고 묻는 걸 봐서 현재 진행이 아니고 미래가 오는 게 합당해 보여요. 그쵸? 미래가 오는 게 맞는 것 같죠? 지금 계획을 묻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미래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래를 나타내는 거 will visit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건 두 문장 모두 있으니까요. 둘 다 해석을 해봐야겠네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Joe has lived in 서울. 조는요, 서울에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20년 동안 살아왔다. has lived. 현재 완료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20년 동안 해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rose is 땡땡땡 you. 이 장미는요. 너를 위한 것이다. 뭐뭐를 위한 것이다. 뭐뭐 동안과 뭐뭐를 위한 이라는 뜻을 모두 가진 녀석이 필요한데요. 개념할 때요. 앞에 개념을 배울 때 했었습니다. 정답은 for, 3번 for이 되겠습니다. 요 for이라는 녀석이 뭐뭐 동안, 뭐뭐를 위한 이란 뜻이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뭐뭐 동안, 뭐뭐를 위한 이란 뜻을 갖고 있는 for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풀고 이제 과학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땡땡땡 You ever been to Paris? 땡땡땡 You ever been to Paris?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답변을 볼게요. No, no, I haven't. 뭔지 모르겠지만 답변에 have가 들어간 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도 have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요거만 찾았다면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영어는 끝이 났습니다. 문제 자체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는데 이번 시간은 조금 더 집중을 해봤어요. 사실 단어를 전부 알면 정말 좋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하긴 힘들잖아요. 그러려면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문제 푸는 요령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외울 단어 요렇게 5개고요. 지난주에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날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 것까지 합쳐서 15개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단어 읽어보고 과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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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bit. 버릇, 습관이란 뜻입니다. 버릇, 습관, habit.
두 번째, harf, harf. 하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이스크림 중에요. 그 유명 브랜드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통에 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통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주는 아이스크림 있죠? 비싼 거요. 네, 거기서 제일 큰 사이즈가 하프 갤런입니다. 뭐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설명을 위한 간단한 이야기라고 하긴 하는데요. 하프 갤런이라고 하는데요. 이 갤런이 12예요. 그래서 하프 갤런 하면은 12의 절반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절반. 자, 세 번째 단어 happen. happen. 어떤 일이 발생하다, 벌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특히 이때 발생하는 일은요, 계획하지 않은 일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대, 뭔 일 생겼대 라고 할 때 happen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볼 때 What happened? What is happen? 이라고 물어봅니다. What is happen? 무슨 일 있어?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뭔가가 생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네 번째 단어 hard. hard. 단단한, 어려운, 열심히 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중에 딱딱한 막대기형 아이스크림을 우리는 하드라고 하죠. 퍼먹는 거는 소프트라고 하고요. 요거 단단하기 때문에 하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have. have. 가지다, 있다, 먹다 세 가지 의미를 모두 지닌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개 단어 have it, harf, happen, hard, have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영어 테스트 볼 거니까요. 준비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소화에 대한 거를 시작했어요. 막 시작했었죠. 그래서 영양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영양소의 종류, 3대 영양소와 3부 영양소에 뭐가 있는지까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이제 음식물을 먹었으면 음식물이 지나가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 공간, 소화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소화계에서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소화계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요거요, 요거. 사람 그림 보이죠? 이게 소화계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음식물을 먹으면요. 음식물을 먹으면 입을 지나서 식도를 지나서 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위에서 십이지장을 통해 소장으로 들어갔다가 소장에서 대장을 통해서 대장에서 항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결국 경로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요렇게 음식물이 지나가는 거, 음식물이 지나가는 요 경로를 우리는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소화관. 자, 소화관 이외에도요. 예를 들어서 입에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침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침같이 소화를 위한 액체를 분비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소화샘이라고 해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침샘, 위샘, 장샘, 그리고 이제 이자, 간, 쓸개 이런 녀석들이 있는 거죠. 자, 이자. 자, 이자 여기 노랗게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 간 여기 제일 큰 거 있죠? 이게 간이고요. 쓸개. 쓸개 여기 밑에 초록색으로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여기요. 자, 발견하셨나요?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주요 소화샘으로 분리게 되고요. 그 위에 이외에도 침샘,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침샘이라든지 뭐 위 자체에 있는 위샘 혹은 장 자체에 있는 장샘 등이 모두 소화샘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소화가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 여태까지 소화라고 얘기했지만 소화라는 거는요. 음식물을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작게 하냐면요. 영양소가 체내에 흡수될 정도로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크게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물리적인 과정이 있고요. 화학적인 과정이 있겠어요. 자, 물리적 과정은요. 말 그대로 큰 거를 작게 쪼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 위 이런 애들이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거는 입이 되겠네요. 자, 입에서는 이빨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쪼개서 목 넘김을 하잖아요. 그쵸? 이런 작용을 입이 해주게 됩니다. 자, 화학적 작용에 대해서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효소를 이용하는 거죠. 효소. 효소는요, 큰 거를 작은 것으로 분해한다 라는 말도 되지만요, 그 세포막이라고 할까요? 세포 표면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서 몸 안으로 흡수될 수 있게 요 위 벽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요 벽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세포 사이를 통과하거나 세포에 있는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작게 분해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크기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물질 자체를 변형시키거나 쪼개는 그런 과정도 거치게 되기 때문에 화학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은 소화효소에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화효소 종류가 여러 개인데요. 크게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단백질은요. 아밀레이스가 해당이 돼요. 이 녀석은 녹말을, 그러니까 쌀 혹은 감자, 우리가 흔히 전분이라고 말하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녹말은 굉장히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만 그려서 그런 거지. 엿당은 2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저 많은 거를 다 2개짜리 여러 개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는 거죠. 2개 이렇게 끊어서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입에도 있는 아밀레이스는요, 이자에도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녀석도 녹말을 몇 단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요, 단백질.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 크게 펩신과 트립신을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펩신과 트립신 배울 거예요. 자, 펩신과 트립신, 단백질도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개의 사슬 형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펩신이 크게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트립신은 그 이후에 요거를 한 개씩 쪼개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펩신은 단백질에서 중간 단계 단백질로 가게 된다면 트립신은 조금 더 작은 중간 산물 단백질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후에 소장에서 아예 아미노산으로 분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방입니다. 지방은 초록색으로 할게요. 어이쿠, 잘 안 보이네요. 주황색으로 할게요. 지방 분해 효소는요, 여기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 있어요. 라이페이스 라는 녀석이에요. 여기 있죠. 라이페이스. 이자에 존재합니다. 지방을요, 지방 우리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 하나에 꼬리 3개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얘를 꼬리와 머리 하나에 꼬리 하나 달린 애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요 녀석이 지방산이고요. 요 녀석이 모노글리세이드예요. 흡수할 때 요 녀석이 너무 커서, 요 해파리 같은 게 너무 커서 다리를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는 아밀레이스, 위에서는 펩신, 이자에서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모두 존재합니다. 소장에서도 이후에 남아있는 영양소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분해된 영양소, 최종 분해된 영양소,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 포도당, 아미노산. 이 녀석들을 어떻게 몸에 흡수할 것이냐. 자, 요거는요, 아직 입, 위, 이자, 소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게 딱 보여지는 기관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아직 몸 안으로, 요 안쪽으로는 흡수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흡수를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영양소의 흡수는요,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도 사진이 소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소장을요, 장이니까요, 관 형태일 거 아니에요? 요 관의 일부분을 아주 크게 확대시켜 보면은 이렇게 주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눈으로는 못 봐요. 우리 눈으로는. 자, 이렇게 주름이 여러 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주름 자체의 융털이 이렇게 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게 요 소장 전체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겠죠?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징그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장은 주름 안에서 융털이란 또 다른 구조로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융털을 만드는 이유는요, 융털 구조가 있는 이유. 그 이유는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관이 그냥 이 형태로 되어 있다
라고 했으면은 요만큼만 우리는 표면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있다. 그러면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주름에도 융털이 더 나 있다. 그러면은 표면적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름과 융털 모두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존재하는 구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융털 안쪽에는요, 모세혈관과 암죽관이라는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혈관을 통해서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흡수가 됩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 외에도요, 무기염류라든지 뭐 비타민 중에서도 수용성 비타민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이 모세혈관을 통해 이동하게 되고요. 암죽관은 이제 피에 녹지 않는 기름에 녹는 성분들이 암죽관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요 녀석들이 암죽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애들은요, 경로를 알게 돼야 되는데요. 모세혈관에서요, 이제 간을 거쳐서 심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 간, 심장, 요 형태로 이동을 하게 요 과정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소장에서 간으로 가는 혈관이라고 하죠. 그 혈관을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중요해요. 간문맥. 소장에서 간으로 가는 혈관을 관문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간에서 심장을 갈 때는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암죽관 같은 경우는 간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바로 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가 요 간이 중간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간문맥도 함께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어랑 과학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소화 파트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고요. 영어도 시제 파트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뭐 과학은 목요일 날에 하게 되겠지만요. 영어는 다음 주에 이제 조동사에 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조동사에 관해서는 will를 하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다음 주에 배울 조동사는 훨씬 더 다양하고 다양한 의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